안녕하세요. 멘탈 금수저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눈을 뜨게 하는 인터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장 쓸모없는 생각은 학교에 가고, 직장을 얻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빚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데 왜 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1%와 99% 사이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이것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중산층 사람도 있어요. 중산층 사람들은 안정적인 급여를 원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요. 당신은 학교에 다니고 직장을 구하고 월급을 받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당신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는다면 우리 부자 아빠는 나에게 돈을 주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월급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피해를 주는 것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월급을 받는 순간 당신은 직원이고 그것이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불쌍한 아버지를 미치게 했어요. 아시다시피 공무원이죠. 불쌍한 아빠 당신은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는 월급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업가로서 부자 아버지가 파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저는 그냥 다른 회사를 시도할 뿐입니다. 월급은 필요 없어요. 저는 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 없어요. 만약 우리 정부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나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기업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사고방식, 기술, 그리고 다양한 규칙들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규칙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기업가는 사고방식, 기술, 규칙입니다. 그리고 직원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사고방식도 다르고 기술도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업가가 된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다면 그들은 기업가가 되기 위해 믿음의 도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제게 일어난 일을 똑같이 얘기할게요. 제 마지막 월급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자 최고의 날들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푸에르토리코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록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상사가 마지막으로 제게 준 것은 급여가 아니라 보너스 수표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금이 부과된 약 3만 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수표를 받고 성스러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흥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저에게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말했어요. 그는 당신이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몇 마디의 격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록스를 떠나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봐요? 라고 말했어요.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전 실패할 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태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당신이 내가 실패하면 엄마와 아빠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돈이 없었어요. 월급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부자 아빠가 저에게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이 월급을 받지 못할 때 당신은 더 배고프고 더 똑똑해지고 그것은 당신의 성격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여러분은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정직해지고 사기를 치고 훔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기업가가 되는 것의 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큰 그림을 볼 때, 여러분은 또한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준비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다음 20년이 지난 20년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크림처럼 될 것입니다.
있잖아요. 당신과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 한 상자를 살 때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대신 빚을 지게 됩니다. 제가 방금 3억 달러의 빚을 다시 갚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5%에서 5%로 올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 돈이 줄었기 때문에 매달 돈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빚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지만 저는 빚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73년 1월에 베트남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자 아버지가 저에게 한 첫 번째 말은 부동산 투자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부채와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빚과 세금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듭니다. 빚과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은 크림을 바르고 있고 그들은 이유를 몰라요. 의사들이 크림을 바르고 있다고요?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더 적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방금 저한테 소리친 거 아시죠? 기뻐하시더라고요. 나? 그거 알아맞혀봐요. 드디어 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그리고 저는 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3주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에 글쎄요, 세금으로 얼마를 내시는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75만 세금. 그래서 그의 순액은 약 40만 달러였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군요. 하지만 제가 100만 달러를 벌면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돈 때문에 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첫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하는 일은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가로서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가로서 저는 제 수입과 집을 많이 벌고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가이자 부동산 투자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가로서 100만 달러를 말할 때마다 저는 즉시 부동산에 투자하고 4대 1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4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은행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망치고 있어요.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인쇄화폐 인쇄 양적 완화를 하면 저축자들은 비난을 받고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쇄할 때 채무자들은 부자가 됩니다. 빚과 세금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듭니다. 빚과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쓸모없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학교에 가고 직장을 얻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빚에서 벗어나고 집을 사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생각은 구식입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우리를 근본이자에서 벗어나게 하고 본위 빚이 되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엎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전혀 없다면 더 좋을까요? 아니요. 전에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냥 보식일 뿐이에요. 아시다시피 18개월마다 정부가 2배로 증가한다는 무화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8개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할 때 여러분은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이 아는 나이든 남자입니다. 저는 하버드에 간 제 친구들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했죠. 그게 50년 전인가요? 오늘날 은행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당신에게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행들은 당신의 돈을 너무 많이 인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거품이 생기고 부동산에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 책에서 말했듯이 저축자들은 패배자이고 현금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현금을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높은 보수를 받는 직업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당신은 빚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빚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여러분에게 세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1%가 상승하고 99%가 하락하는 이유는 돈을 인쇄할 때 인플레이션과 세금이라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고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가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장리한 길을 맡아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업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미국에는 2,800만 명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2,400만 명이 1인 기업가입니다. 그들은 비고용인 기업가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기업가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기업가는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높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야기했던 것은 나쁜 경제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부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부 경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력은 우리의 내부 경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난 부자가 될 거니까. 그러나 개인 경제가 좋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보게 될 모든 것은 나쁜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경제에서도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사람들은 중산층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과 안정적인 월급, 그리고 직업과 자동차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직업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재앙입니다. 어쨌든 기업가는 직업이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경제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고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일자리가 없는 경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 대 외부 경제입니다. 내부 초점 대 외부 초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업가는 내부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은 제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넘어져서 내가 프로작을 먹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모든 실수를 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실수는 중요해요. 그건 당신이 뭔가를 몰랐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기업가라면 그들이 쓰러지거나 올라갈 때 그들은 항상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내면의 사고방식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두려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일반적으로 직장을 잃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의 첫 번째 일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월급을 받는 순간 당신은 직원이 됩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내부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